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지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인사는 뭐냐면 대박 나세요라는 겁니다. 대박이라는 것은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대박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요, 제가 살면서 마스크 구매 오부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런 줄을 서다니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공포죠.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절에 대박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박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평생 마스크 사업을 한 것보다도 이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이 벌었다. 100억 단위 얘기도 막 나오고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이럴 때 대박 났다라고 그러거든요. 자,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요. 32년 전입니다. 소를 3마리를 사가지고요. 120만 원씩 샀습니다. 2년 정도를 키웠는데 얼마가 됐느냐면 65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때는 이제 쪽박이라고 그래요. 쪽박. 대박의 반대말은 쪽박이잖아요. 그죠? 뭔가 돈을 벌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비쌀 때 사가지고 가장 쌀 때 팔아야 되는, 생물은 어쩔 수가 없어요. 팔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딱 껴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때 소를 키웠던 사람들이 그동안 평생 배웠던 욕을 다 써가면서 정부에다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되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이 내려왔어요. 속값 안정 대책. 1번이 뭐냐면 왜 갑자기 공급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소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죠? 소는 1년에 새끼를 한 마리밖에 못 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송아지를 수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대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입소를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새끼 나는 소 있잖아요. 암소. 정부에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걸 듣고 나서 뭔가 감이 오는 거예요. 야, 얼마 안 돼서 이제 머지않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겠구나. 왜요? 소가 줄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시장을 가봤어요. 여기 보이시죠? 송아지 한 마리에 2만 원. 그런 거 보셨어요? 송아지 한 마리에 2만 원씩 팔았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는요, 2만 원짜리는 없었고요. 5만 원씩 하더라고요. 한우 암소 한 마리에, 송아지 한 마리에 5만 원. 저는 그때 이거 3마리를 팔아가지고 몇 마리로 늘렸느냐면 12마리로 늘렸어요. 송아지는 시간이 걸리니 조금 더 큰 중소 15만 원씩 주고 12마리로 늘려가지고 제가 갖다 키웠죠. 그리고 이제 속값이 올라갈 때를 기대한 거예요. 조금 있었더니 이제 몇 개월 안 가가지고 전부 수정을 시켜가지고 새끼 가진 소로 만들었어요. 12마리를 전부 그렇게 만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13개월째 됐을 때 속값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얼마씩 받았느냐면 15만 원씩 주고 산 것이 300만 원씩 판매를 하게 됐죠. 자, 만일 여기서 아무 일도 없었고요. 이 소파동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구매를 했다라면 120만 원씩 주고 산 것이 300만 원 받아서 180만 원 남는 거예요. 2년 동안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돌으면서 1년 더 걸렸더니요. 4배가 더 소득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 사업은 그래요. 공급과 수요의 어떤 밸런스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떨어지고요. 수요가 늘어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때를 맞추는 것이 대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절하고요. 크게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 경험을 여기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소개할 게 있는데, 자, 이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50년 동안 GDP 성장률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어떤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기록을 남겼죠. 이런 그래프 볼 때마다 이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저런 성장률, 세계적인 저 성장률.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가고요.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갔어요. 가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력 있는 사람만 돈이 벌었다, 이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도요. 어디든 땅을 사놓으면 그게 올라갔고요. 집을 사놓으면 올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땅을 사서 몇 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보세요. 40년간 52배 오른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40년 동안 땅값이 몇 배 올랐어요? 52배가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49년 동안 83배가 올랐다.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은 9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쯤에 이걸 봤다면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땅을 사겠느냐라는 거예요. 집을 사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면 지금 들어갈 타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저는 부동산 쪽은 떠났습니다. 마음을 접었어요. 이쪽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할 그런 쪽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자, 만일 있잖아요. 불가능하지만 여기 별표 있는 데까지 우리가 돌아간다, 거꾸로. 시대를 거꾸로 가서 1960년대로 돌아간다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저는 뭐 하냐면요. 무조건 땅 살 것 같아요. 그것도 강남 땅을 살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살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강남의 땅을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지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찾아서 이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에요. 찾아볼까요? 그게 뭐냐면 건강 기능식품 시장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추세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마지막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 끝이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람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또 나올 거다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1년에 3%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뭘까요? 사람은 세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탁구공처럼 생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포 표면에 돌기체가 이렇게 있고요. 한 세포에 10만 개가 있어야 정상적인 면역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3만 개에서 4만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죠. 옛날에는 성인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병이라는 말을 요즘 못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걸려요. 아이들도 암이 걸리고요. 아이들도 고혈압이 걸리고요. 아이들도 당뇨가 걸립니다. 아이들도요, 여러 가지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성인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원인이 뭐냐 하고 봤더니 음식이었습니다.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가 그런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꾸준히 뭔가를 반복해서 음식을 섭취를 하는데요. 무엇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져요. 내 체질이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바꿔줘야 되느냐면 음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식단을 바꿔야 돼요. 맥거번 보고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가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농사 짓는 방법도 바꿔야 돼요. 하우스 씌워져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딸기가 나오고 다 상추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계속 채소가 자랍니다. 이 채소 안에 과연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영양소가 모양은 같지만 함유량이 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돌기체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것은 현대과학으로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식품, 원료를 우리가 섭취를 하면 되는 거예요. 봤더니 음식 가운데 골고루 다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찾은 거예요. 찾아서 그것을 보충시키는 식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뒷받침하는 것처럼 요즘에 코로나가 이제 한참 유행을 할 때요. 신문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세계일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면역력을 키우자. 그리고 여기에 엠브로스 라이프 이지
이것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또 다른 BBS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아주경제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면역에 좋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감을 잡지만, 자,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조금 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세포 표면에 있는 이 당사슬, 돌기체를 확대를 시켜보면 대략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탄수화물 분야의 8가지 영양소가 이걸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 가운데 이것을 섭취를 하지 못하면요, 이 모양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이것이 세포 표면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세포 간의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안 되면 싸우든지 무관심하든지 이래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기오염, 수질오염, 또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성분들, 이런 것들, 독소들, 이게 들어오면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 이런 것들이요, 수도 없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지막 경계선에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게 글리코가 담당한 역할이에요. 또 하나, 세포는 살아있기 때문에요, 뭔가를 꾸준히 먹어야 그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당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세포로 들어가게 되죠. 과정에 인슐린이 가야 됩니다. 인슐린이 가서 터치를 했을 때 당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인슐린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의 원인의 한 가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네이처지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놨고요. 사이언스에도 소개를 해놨어요. 네이처에는 뭐라고 소개를 해놨냐면, 세포 표면의 당은 인지와 면역 기능과 세포 인식에 필수적이다. 사이언스는 무려 42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여기다 당 영양소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요, 여러 과학 저널에 이렇게 소개를 해놨고요. 96년도에는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각국에서 이제 언론에 보도한, 뉴스에 보도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게 됐고요.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이렇게 TV 보도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TV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동영상이 수백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냐면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있다. 뭐가 필요할까요? 중간에 지금 대박 나고 있는 거 뭐가 대박 나죠? 마스크 대박 납니다. 앞으로 또 제2의 코로나가 나오면 그때도 마스크만 팔릴까요?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실질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학습이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내가 내 몸, 뭔가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엠브로토스가 이제 등장을 할 거다. 면역력에 제일 좋은 거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초대박을 그런 기회를 한번 맞으려고 그러면요, 앞으로 분명히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이러스는 늘어나는데 면역력은 떨어졌다. 그 사이에 있는 뭔가가 하나 뜨기는 뜨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면역에 관련된 면역에 좋은 식품이 분명히 뜰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면역에 가장 좋은 식품이 뭔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찾아봐야 됩니다. 유튜브도 찾아보고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 찾아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그걸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찾아요. 그걸 찾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래에 시간이 지나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대박을 한번 터뜨려보자.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6년 됐는데요, 지금 우리 메나테크가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3000세대 아파트, 이게 3000세대가 안 돼요. 2981세대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찾았어요. 이 안에 엠브로토스가 몇 개 팔리느냐면 하나 팔립니다. 지금 현재. 늦었어요? 자, 여기에서 10개가 팔리면 10배의 매출이 늘어나고요. 3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100개가 나가게 되면 100배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요, 어떻게 올라가느냐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단지 사람들이 찾을 때 얘기해요. 무관심할 때. 마스크 있는지 몰랐어요. 관심 없었습니다. 제가 마스크 살려고 줄을 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초대박이 났는데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절이 올 때까지 그럼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재산이 뭘로 평가를 하냐면 숫자로 평가를 해요. 그 숫자 중에서 인구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서 판가름이 많이 돼요. 자,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그래요. 초강대국하고, 그죠? 뭘 믿고? 인구 믿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화해낼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구글이라고. 예. 구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접속을 하고 있거든요. 왜 접속을 하느냐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을 피해가지고 살려면 불편해요. 정말 불편합니다. 구글 없이 살려고 하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중국 인구를 이미 넘어섰어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 인구의 4배 되는 2억 명 정도 되는 카카오톡. 우리가 왜 이것을 억지로 이용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카카오를 안 쓰고 사는 거 어때요? 너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카오 지금 보세요. 어떤 거를 올려놓더라도 사업의 대부분을 소화를 해냅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파워를 우리가 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멤버십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제가 골프를 잘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호회를 한다면 골프 좋아하는 사람, 골프를 배우고 싶은 사람, 골프를 잘 치는 사람 모일 겁니다. 모이면 골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잘 칠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동호회예요. 그 숫자도 많아지면 파워가 생겨요. 낚시도 동호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동호회냐면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요.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 그죠? 이뻐지고 날씬해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료를 찾고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멤버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진행을 하다가 100명, 200명 정도 됐는데 여기서 뭔가 터져준다라면 안 터져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학습된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관심사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게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다면 이때는 날개를 달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날개를 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박수 치는 사람, 저 마스크 대박 치는데요. 한 장도 못 팔아봤어요. 마스크 가지고 10원도 못 벌었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기회는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운이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운 좋은 사람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그걸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운 좋은 사람도 돼봐야 되잖아요. 자, 운 좋은 사람들, 이분들이요. 27년 동안 맨하텍을 한 사람이에요. 70세에 만났고 지금 97세예요. 90대예요. 일을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근데 수입이 몇 천만 원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인물이 좋겠어요? 아닙니다. 돈의 위력이에요. 언제 만들었어요? 27년 전에 이렇게 습관 하나 바꿔놓고 모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자, 이분 여유 있어 보이죠? 진짜 여유 있습니다. 월 수입이 3억대가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부럽죠? 저도 이분 처음에 가서 만나고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뒤에 있는 비행기가 이분 거예요. 이분 차가 12대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키를 주고 저에게 있는 동안 타라. 생전 처음 타봤고요. 그 뒤로 못 타봤어요. 자, 이분이 맨하텍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16년 전이었죠. 제 가족 소개하죠. 저요. 16년 차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소개를 했죠.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한테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분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몇 년 하다가 딸한테 소개를 했어요. 저도 이 사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들한테 소개를 했죠.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얼떨결에 사돈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딸이에요. 17년간 유학을 시켰습니다. 왜 유학을 시킬까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부모들 입장으로 좋은 유리한 조건에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좀 더 잘 풀려가지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도 잘 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돈을 쏟아붓어요. 근데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리다가요. 이거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한 대.
그래서 2년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직급은 우리 딸이 PD, 우리 아들 부부는 지금 브론즈 PD, 사도는 실버 PD, 저는 투스타 PPD예요. 가족이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여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5년 뒤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대로 5년이 더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멤버십이 얼마나 늘어날지 상상이 가십니까?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죠? 여러분 5년 후가 기대되세요? 혹시 5년 후가 불안하지는 않아요? 불안하신 분 오세요. 뭔가 5년 후가 두렵다. 그런 분 오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요. 정말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고 뭔가 정말 내가 이대로 가가지고 10년 정도 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다. 이게 면허택이에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